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1월 6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리플 얘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리플이 또 한번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900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호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호재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가장 먼저 EDXM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DXM이라는 건 미국 월가의 대형 기업들이 함께 만든 코인 거래소죠. 이 거래소에서는 4개의 코인만 상장돼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거래가 오픈된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EDXM에 출범할 당시에 상장되었던 4개의 코인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렇게 4종목이었는데요. 최근 이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서 상장 폐지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EDXM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였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에 비워진 한 자리를 리플이 메꿀 거라는 루머가 돌면서 이 상승력,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밑에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일단 이 XRP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 많은 시장 관찰자들은 최근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판결, 이건 이 약식재판 판결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EDXM이 플랫폼에 XRP를 추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최근 상승에 대한 재료,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살펴본 건데요. 자, 이 법적 판결이라고 나와 있는 SEC와의 소송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줬고, 이게 두 번째 상승 재료가 돼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보시면, 자, 친리플 변호사들, 유명한 친리플 변호사 3명이 있는데,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있고, 존 디튼 변호사, 그리고 제임스 필란 변호사까지 있죠. 이 중에 앞서 언급한 2명이 리플이 벌금을 적게 내고 SEC와의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을 끝낸다라는 건 지금 합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전에 최근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900원을 돌파하기 전에도 리플은 어느 정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상승력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 주 8일과 9일 양일간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리플의 연례 행사죠. 리플 스웰에서 IPO 기업 공개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IPO 기업 공개를 하고 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려면 대규모 기업들의 투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IP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소송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게 먼저 선결돼야 되는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소송 리스크가 없어져야지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반복적으로 이 소송이 먼저 선결돼야지 IPO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리플 커뮤니티,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1월 8일과 9일 이 리플 스웰에서 IPO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성됐다라는 건 이 소송이 빠르게 종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바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합의 관련해서 이렇게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었던 그 근거와 정황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상승력에 더 힘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SEC가 항복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리플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사뿐만 아니라 리플의 경영진과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자, 이와 같이 공식 문건을 통해서 granted,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한 문서에 보시면 이 11월 9일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죠. 이 11월 9일이라는 날에 이 양측이 브리핑 스케줄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토레스 판사가 임의로 지정한 날짜가 아니라 SEC에서 먼저 제안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게 바로 합의와 또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SEC가 현재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에게 공식 서한을 통해서 이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 서한 안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지금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The SEC and Ripple intend to meet and confer on a potential briefing schedule with respect to the pending issue in the case. 자, SEC는 지금 리플과 만나서 현재 보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보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그 가능한 스케줄을 지금 잡고 싶어 합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논의하고 싶어 하는 거는 proper against Ripple for its Section 5 violations,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with respect to its institutional sales of XRP, 기관에게 판매한 XRP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고요. 11월 9일까지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 놨죠. 이때까지 법원에 논의 일정을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양측이 동의할 수 없을 시에는 법원의 브리핑 일정을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 공식 서한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말해서 이 리플과 SEC가 만나서 최근 받아들였던 7월 달에 나온 약식재판 판결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 SEC가 승소한 부분, 이 기관 판매에 대한 약 7억 달러 규모의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것, 이게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자, 이미 SEC에게 유리하게 나온 이 판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건 이게 지금 벌금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 회로를 우리가 돌려봤을 때 합의를 하면 SEC에게 득이 되는 건 뭘까요? 자, SEC는 지금 리플과의 소송에서만 연패를 일단 기록하고 있죠. 약식재판 판결문에서도 이 개인에게 판매된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1패를 떠안았고, 중간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 명령이 나오면서 2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지금 3대 빵으로 지고 있는 거죠. 리플에게만 벌써 이렇게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소송건에서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전환건에 대해서 법원이 재검토하라고 SEC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SEC는 최근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아무런 움직임도 가져가지 않으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선언했고, 자, 이 부분이 이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SEC가 만약에 벌금 합의를 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다라는 판례를 만들 수 있으면서 추가 망신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리플이 득을 볼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한 벌금은 지불하더라도 일단 이 소송 리스크라는 그동안 계속해서 XRP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리스크에서 해소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기업 공개, IPO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자금, 나스닥으로 상장되는 기업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내린 중간항소 기각에 대한 이 명령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마지막 장에 밑으로 내려서 함께 보시면요. 자,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줄을 살펴보시면 shall meet in person for at least 1 hour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자, in person으로 만나라, 대면에서 만나라는 거고요. 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1시간 이상 만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토레스 판사가 이 법원에서 직접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이 마지막 컨퍼런스 전에, 이 마지막 컨퍼런스는 final pre-trial conference는 4월 16일 오후 2시라고 스케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전에 만나서 최소한 1시간 이상 만나서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항소 기각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 공식 서한을 보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데드라인까지 정해져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 이전에 이들이 만나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게 당장 올해 안에 일어나기는 힘들다라고 보였고, 그래서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가 시작되자마자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SEC가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면서 또 한번 같은 맥락에서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말 합의로 끝이 날 수 있다라면은 우리 XRP 홀더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없을 겁니다. 자, 2020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3년을 꽉꽉 채워가고 있는 기간 동안 이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이 소송 리스크였는데, 자, 여기서 해소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리플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IPO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주주관리 소통 인력 채용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공개를 하고 나스닥에 상장되고 나서 반드시 필요한 포지션에 채용을 나선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리플 개별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플은 올해 4월부터 이미 비공개 로드쇼를 뉴욕에서 개최하면서 대규모 투자 기업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소송 리스크에서 우선 자유로워져야지 이 자금을 투입하는 데에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당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일단 정식 재판이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게 또 배심원 판결로 진행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SEC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패배, 추가 망신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벌금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XRP 시세 같은 경우에는 700원 돌파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너무 일봉 보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리플은 충분히 700원 돌파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살아남에 따라서 리플도 최근 급등하는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커다란 시장의 움직임 안에서 그 흐름과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영국의 크립토 인사이트라는 이 차티스트의 차트 분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부분 보시면 리플 XRP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플은 우리가 리또속이라고 하면서 계속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팩트를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더 포착된 건 바로 이 밑에 RSI 부분, 여기서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 인사이트라는 차티스트는 16일 내에 이 XRP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런 차트를 공유한 거고, 이 XRP가 주봉으로 봤을 때 이 RSI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건 지난 7월이 마지막입니다. 자, 당시에 1,000원을 넘게 상승력을 만들어내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었죠. 그리고 XRP의 미결제 약정도 지난주에 바닥권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2, 3주 안에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리플이라는 종목을 정말 단기로 가져갈 게 아니라면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들도 받아보시고 또 개별적으로 나오는 차트 외의 이슈들, 이 소송 관련해서, IPO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업 분야, CBDC 관련해서도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제가 전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톡방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